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씩씩하게 소화해내던 위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혈관도 덜 유연해지고 근육량도 서서히 줄어들어가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몸에 맞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60세를 넘긴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어떤 고기는 이제 조심스럽게 멀리해야 하고 어떤 고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학적 조언을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한의학적 지혜와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가 만나는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고기 선택에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죠. 이는 마치 집의 보일러 화력이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연료를 넣어도 예전만큼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빠르게 소화하고 대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삼겹살 한 점을 먹어도 금세 소화되던 것이 이제는 몇 시간이 지나도 속에서 무겁게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이에 따른 음식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준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통해 몸의 기운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영양 밀도가 높으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좁아진 길에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근육량의 감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나면 왜 60세 이후에는 고기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먹었는데 하는 그리운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완전히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식습관을 모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부위들입니다. 삼겹살, 갈비, 오겹살과 같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고기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60세 이후에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작은 화로에 너무 큰 장작을 넣은 것과 같아서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연기만 자욱하게 피우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특히 삼겹살의 경우 100g당 약 25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런 지방들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기름진 고기를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미 전반적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소화에만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다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기를 드신 후에 유독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들은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공육들은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나트륨과 방부제, 색소 등이 첨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컨의 경우 100g당 나트륨 함량이 1500mg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들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가공육 섭취와 대장암 발생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공육을 한번 먹으면 바로 암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장류입니다. 곱창, 대창, 간 등의 내장류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간 100g에는 약 3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콜레스테롤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류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조직이 치밀하고 질긴 편이어서 이미 소화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곱창과 같은 경우는 기름기도 많아서 이중으로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양념이 된 고기들입니다. 갈비찜이나 양념갈비와 같이 달고 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60세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과 당분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양념은 미각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미각이 둔해지는데 여기에 강한 양념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나이 들면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환하게 바꿔보세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하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은 단순히 해롭지 않은 것을 넘어서 실제로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라고 하면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하며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60세가 넘어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양고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고기를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중초인 비위의 기능을 보하고 기를 만들어 기를 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 효능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양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른 육류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양고기 100g당 단백질은 약 20g이 들어있는 반면 칼로리는 144칼로리로 돼지고기의 236칼로리, 소고기의 218칼로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체중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매우 바람직한 특성입니다. 특히 양고기에는 카르니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양고기를 통해 카르니틴을 보충하면 지방 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높아집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고기는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고기가 한기를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관 확장 효과와 일치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체온 유지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양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고기의 철분은 흡수율이 높은 햄철로 식물성 철분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양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고기를 드실 때는 로즈마리나 타임과 같은 허브와 함께 요리하시면 특유의 냄새도 줄이고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고기는 조리 시간이 길지 않아도 부드러워지므로 이가 약해진 노년기에도 드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친숙한 고기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닭고기를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보하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닭고기의 근섬유는 다른 육류에 비해 가늘고 부드러워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기 쉽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단백질의 질이 우수합니다. 특히 이소류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면역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닭고기가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흑골개나 토종닭의 경우 보양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계탕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이런 닭고기의 특성 때문이죠. 닭고기를 드실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껍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60세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살코기 부분만 드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리법으로는 찜이나 삶기, 구이 등이 좋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서 찢어 먹거나 야채와 함께 볶아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닭고기를 이용한 죽이나 스프는 소화가 어려운 날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생선류입니다. 엄밀히 말해 생선은 고기라고 하지 않지만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선은 60세 이후 건강 관리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EPA와 DHA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후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좋은 지방산들이 산화될 수 있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생강이나 대파와 함께 찜으로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흰살 생선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들은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런 생선들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흰살 생선에는 타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이 걱정되는 60세 이후에는 매우 유용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생선의 경우 뼈째 먹으면 칼슘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이런 방식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피하고 살코기 부분만 선택해서 드시면 오히려 60세 이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둔살이나 설도 같은 부위가 좋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흡수율이 높은 햄철로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소고기는 기를 보호하는 것이 황기와 같다고 하여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안심이나 뒷다리살 같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카르노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살코기들을 드실 때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히 익혀서 드시되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만 조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시면 배나 키위 같은 과일을 갈아서 재워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가 약해진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고기들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60세가 넘어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았잖아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분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기로만 환산하면 약 300에서 400g 정도의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세 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체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나 달걀을 드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를 드시고 저녁에는 양고기나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식으로 하루 3번에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요리는 며느리가 하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찜, 삶기, 구이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찜의 경우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양념도 심플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후추, 마늘, 생강 정도의 기본적인 양념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념은 나트륨 섭취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고기 본연의 맛을 가려서 좋지 않습니다. 고기와 함께 드시는 반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면 고기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 배추, 상추와 같은 채소들은 고기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밤의 소화 기능이 더욱 떨어지므로 가능한 한 오후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저녁이 늦어지신다면 평소보다 적은 양을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되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병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 먹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늘어가는 지병들 때문에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을 뿐이니까요.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피우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내장류 등은 피우린 함량이 높으므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함께 드시는 반찬이나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세요. 가공육이나 짠 양념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법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약물은 특정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써야 하니 너무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생선, 모레는 닭고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식사의 재미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60세라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릅니다. 옆집 할머니는 괜찮다던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만 이상한가 하는 생각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즐기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니 즐겁게 먹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것과 즐겁게 드시는 것은 결코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고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드시는 것 진정한 건강 식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60세 이후에 주의해야 할 고기들과 적극 추천하는 고기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셨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하며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었으니 이제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즐기라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올바르게 드시면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동의보감을 통해 전해준 지혜와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이 나이인데 지금 바꿔서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시면 분명히 몸이 그 정성에 보답해 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예전처럼 마음껏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